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상, 왜 주식은 살고 부동산은 죽을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우습게 보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죠.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뜨겁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역시 저금리에 따른 영끌 투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작년에 20대하고 30대가 주식 보유량을 크게 늘렸어요. 20대는 무려 120%, 30대는 92.6%였습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연령대가 20대와 30대라는 거죠. 자, 부동산의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의 묻지마 수준이었죠. 3,000포인트를 쉽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과 작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됐던 신용대출 규제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20, 30대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예금금리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금리 인상에서 주식시장도 흔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실만 하죠. 자, 솔직히 기준금리 0.5% 아니었으면 3,000포인트 됐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과거처럼 1.25에서 1.75%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은 조정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주식시장의 상승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라는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에요. 의결권과 배당권을 보고 투자를 하죠. 자, 이 주식은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유한 주식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예요. 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많아질까요?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때 또는 기대감이 높아졌을 경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해당 주식이 가진 의결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가 높아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지분 경제, 작년에 한진 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의 변화로 많은 유동성이 유입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시중의 유동성은요,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예금이나 채권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금이나 채권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이런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됐던 것이 가장 컸어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호적이었었던 유동성 환경이 끝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 인상으로 이 호재가 없어지면 주식시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유동성 환경, 유입 환경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면요, 개인 투자자 말고도요, 해외 투자자나 또는 기관 투자자가 대거 매수하면서 주식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수출기업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관세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무려 일평균 32.6% 증가했어요. 자, 모든 업종에서 다 호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 선박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선박 지금 너무 좋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든 수출 업종이 거의 초호황이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 2011년과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이 상황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 시장도 지금 똑같습니다. 차화정 IT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당시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수직적으로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왜?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자, 그런데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 어떤 형식으로 좋았는지 기억나세요? 저금리의 장기화로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수출 주력 업종 중심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즉 10년 전 영광을 노리는 주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HMM, 과거 현대상선, 그리고 포스코, 현대차 등 지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회복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 초에 개인 투자자 대거 시장이 유입됐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재미 못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부분을 포착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요,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이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에 코스피 주가 보면 항상 우상향하고 있었다. 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이 내재 가치 변화를 만들었고, 굳이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참여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준금리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반면에 아파트는 왜 다르다고 할까요? 자, 아파트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 필수재인 주거재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금리와 공급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최근에는 공급보다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요, 금리가 하락 추세면요, 그 지역의 입주 물량에 따른 주택시장 하락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전세 가격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공급을 쏟아부어도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매도 압력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은요, 현재 가치를 나타내요. 그 필수재, 주거재 역할로서의 현재 가치가 전세 가격에서 나타나는데 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재 가치가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면요, 전세 공급량은요, 금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준금리가 1.5%고 예정금리가 1.8%입니다. 전세 6억에 2년 임대소득은 1,822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저금리가 유지된다면 2년 임대소득이 710만 원으로 반토막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임대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 매물이 급증하고 전세 품귀에 가격이 폭등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전세 실종, 월세 시대를 의미한다. 예전부터 계속 강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아파트 내재 가치 자체에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으로서의 역할에서도 금리 인상은 예금이나 채권 금리 회복에 따른 유동성 이동을 발생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 유입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낮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유입 감소, 그에 따른 거래 급감,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주택으로서 역할이 있잖아. 주택으로서의 내재 가치는 뭐가 나타난다? 전세 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임대소득세법에서도 전세가 더 유리하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주인이 이제 도배 장판 등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증가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자산이 무엇이냐?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부동산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과 다르게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일반 초고가 아파트 시장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한번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이 팽배했는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상 이후에 최소 6개월 이내에 추가 인상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조금씩 반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주랑은행 총재의 창립 기념사 이후에 금리 인상 전망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 봤더니 11월도 아니다. 10월 달에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금리 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고 자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락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끝난 이후에 항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부동산 거품은 크게 빠졌다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